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으면서 같이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는 31살이다. 나는 3년 전 28살인 남편 크리스와 결혼했다. 함께 인생을 시작할 때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우리 둘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크리스의 아버지는 낙담한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느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의 집에서 그녀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가는 시어머니가 성격이 너무 나빠서 잔소리만 하면 참을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뱉어내는 것은 노골적인 인신공격이고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것입니다. 항상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일을 좀 해라 프리로더 복도에서 그녀의 비웃음이 들려 아침 식사 직후에 나를 꾸짖으러 온 그녀가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한 사람이 나였다고 생각해서 참 아야 한다. 오늘은 적어도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반박하고 싶은 충동 게다가 청소도 할 생각이었어. 컴퓨터 게임 안 하고 일하고 있어. 넌 항상 내가 컴퓨터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핑계가 있지. 핑계는 아니죠.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저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활용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취직 후 한동안 선배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개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일은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집안일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택근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는데도 어머니는 평화일을 하는 것뿐이냐며 일축하셨습니다. 그녀는 내일이 집에서 시간제나 평화 노동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현대 시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빈정거림에 의지하거나 아마도 그녀가 나를 괴롭힐 자료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일 것입니다. 나는 평생 적극적으로 일할 생각인데 시어머니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일과 가사의 균형을 잘 유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점심 3시 저녁 건강을 생각하여 야채와 담백한 맛에 중점을 둔 메뉴를 구성하고 청소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저의 접근 방식이 시어머니에게 역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남편 카드로 만든 거 바로 물어봤어. 양복이랑 가방 사줬어. 업무에 필요했는데 넌 정규 판매직에 계시지 않니? 이렇게 비싼 건 지금까지 필요했는데 남편 양복이 $300 정도였는데 비슷한 금액의 가방을 샀어요. 아니 좋은 물건은 전혀 달라서 차분한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외모가 한 단계 더 높아졌네요. 최근에 좀 멋있어졌죠. 그렇죠. 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20대 청년이 감당하기 힘든 양복을 입으니 양복에 삼켜지는 것 같아 오히려 눈에 띌 정도로 살아. 넌 정말 눈치가 없구나.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크리스와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정말 멋있어 보여요. 고마워요. 엄마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는데 어떻게 감히 남편이 돈을 쓰는지 비난할 수 있나요?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어요. 대화에 끼어들고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법 그게 내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보다 나를 전혀 지지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더 커졌다. 남편한테 말하면 시어머니가 옹호하고 욕만 할 줄 알면서 그냥 경고만 했는데 어차피 그런 비싼 물건은 자제하시고 최소한 사전에 상의하고 놔두세요. 조언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비용은 모두 수용소에 들어가는 비용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고급 브랜드 스카프와 지갑 장걸이 택시 박람회 일에 꼭 필요한 것은 남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의 변화의 주요 요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은 집안의 남자이므로 집안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녀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녀의 상사를 당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누가 주인인지 보여주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매일 외치던 의욕이 없고 우유부단한 남편은 그 말에 쉽게 휩쓸려 착한 성품을 되찾으려고 시어머니를 봉인해야 했어요. 사법 욕설 대면하기로 다짐하고 방으로 가는데 뭘 원해요? 바쁘니까 짧게 해주세요. 토크쇼 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시어머니가 심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크리스의 낭비적인 지출 때문에 돈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수리나 질병을 위해 절대적으로 저축이 필요합니다. 맞죠?
잠깐만 기다려. 그가 그녀에게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있다는 것은 10만 달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으며 어쨌든 그녀의 눈이 빛났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크리스에게도 낭비적인 지출을 중단하라고 말해줄래? 알았어. 다 끝났으면 가줄래? 그 사람은 내가 개나 고양이인 것처럼 무시하며 손을 흔들면서 나를 쫓아냈어. 이건 절망적이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내 방에 들이닥쳤어. 숨이 거칠게 몰아쉬면 어떡해?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끼어들고 싶어. 그녀는 나에게 녹색 종이를 밀었다. 지금 여기에 서명하고 이혼해라. 당신은 처음부터 크리스의 돈을 쫓고 있었다. 당신 금채굴자. 크리스는 이미 그녀가 가진 이혼 서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이혼 서약서를 빼앗았다. 그녀의 손을 잡고 곧장 크리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 여기 서명했나요? 응, 엄마는 당신이 내 돈만 노린다고 했고 당신은 그녀를 잘 믿었어요. 그녀는 우리 엄마예요. 그의 대답이 마음을 정했어요. 알았어요. 이혼하자. 이혼 서약서를 챙겼어요. 내 노트북 귀중품과 옷은 여행 가방에 넣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부모님 집은 너무 멀어서 변덕스럽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비즈니스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이혼은 제가 결정한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노린다는 비난을 받았다니 믿을 수 없어. 자기 두뇌 사용을 포기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와 함께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이혼 서약서에 서명해서 내일 크리스에게 보낼게. 사실 이혼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싸울 생각도 없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검토하던 중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혼 후 완벽하게 합법적인 반격을 생각해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을 즐기면서 보안이 좋은 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호언장담이 조금 높지만 싱글데이를 위해 저축한 돈이 있고 그것이 내 수입에 비례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았고 나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혼한 지 약 한 달 후에 크리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라.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메일에서 제가 두고 온 것은 무엇이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 카드가 차단됐어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이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사람에게 카드를 썼다는 뜻인가요? 물론 차단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본 카드 소지자가 아닌 추가 카드 소지자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기본 카드 소지자가 카드를 취소하면 차단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낯선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걸로 통화를 끝냈는데 그 이후로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는 회전금과 할부금으로 빚을 많이 쌓아서 갚을 수 없었던 모든 일을 내가 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그를 위해 정리했어야 했는데 대신 소용없어. 지금 뒤돌아보기 지연으로 인해 그의 신용정보가 손상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자기 이름으로 카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의 끊임없는 전화가 있은 지 며칠 후 더 이상 사업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누군가 내 아파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사는 곳을 알아낸 후 나를 따라왔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녀가 얘기하고 싶다며 붙잡고 신을 내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와 함께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뭘 원하는지 엄밀하 여미손에 이게 내 통장으로 가득 차 있었어. 모든 페이지에 완료된 2월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 이 급여는 살아일까요? 예, 그게 제가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급여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평화로운 일처럼 대했지만 나는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그녀는 내 통장을 움켜쥐고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크리스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해 너무 순진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전 시어머니의 망상적인 마음이 그녀에게 그렇게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크리스의 수입은 이혼 직전에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급여 시스템은 판매 실적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 평온한 남자는 그는 기본급만 받는 것으로 만족했고
그는 내 수입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아마도 나에게 의지할 전략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내 전 시어머니가 마침내 그 현실을 직면한 것 같습니다. 사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랑 일을 고치려면 너무 늦었어. 내가 끼어들어도 즐거웠다고 날카로운 감탄사로 대답했어. 내 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달래는 말투로 넘어진 뒤에 헤어지는 건 아깝지.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깝지 않아. 너도 돈을 낭비하는 게 훨씬 아깝다. 내가 벌어서 그게 끔찍한데 어떻게 남의 돈에 의존하지 말고 일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프리로더, 네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니드 유 몬스터의 노인을 버리고 전 시어머니의 방식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식당을 나왔다. 전 시어머니의 울화를 보고 동거 스트레스에서 해방감을 느꼈다. 이제 크리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금요일 밤 내 계획의 마지막 부분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엔터테인먼트 지구의 한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거기에는 크리스가 오후 9시 직후에 자주 방문하는 나이트클럽을 포함하여 여러 의심스러운 상점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그곳에서 스트리퍼처럼 보이는 화려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라 연 평소대로 왜 여기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 카드가 이 장소의 요금을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결제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클럽 이름을 여러 번 부르는데 금요일마다 클럽 이름을 알면 주소 찾기가 쉬웠다. 크리스, 이 여자. 크리스에게 달라붙은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다. 속옷이 드러날 뻔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넥라인이 깊은 블라우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크리스의 전 부인이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에요. 안녕 사라,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크리스 CH,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내가 갚은 돈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낭비한 돈 곧 변호사를 통해 법적 고지서를 보낼 테니 회신해주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사준 것 같은데 다 내 돈에서 나온 거예요. 잠깐만 사라. 크리스의 전화를 무시하고 나는 발 뒤꿈치를 딸깍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내 뒤에 있는 멋진 여자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와 그 여자가 크리스와 스트리퍼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리스와 그 여자는 크리스의 불륜 파트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의 값비싼 화장품과 옷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과 호텔 단기 체류에 대한 비용까지. 이러한 의심스러운 구매는 모두 금요일에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나이트클럽에서의 지불도 금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는 금요일 오후에 불륜 파트너와 데이트를 하며 그녀를 망칠 뻔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주고 그녀를 나이트클럽에 데려가서 함께 나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진술서에서 이러한 패턴을 본 후 크리스에게 직접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륜 파트너가 크리스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돈이 크리스와 그의 어머니에게 도착했을 때 변호사를 통해 돈을 돌려달라고 법적 고지서를 보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당신이 도와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변호사 재윤 양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들의 집이 추심통지서, 신용카드 청구서, 공과금, 심지어 세금까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의 적은 월급으로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그의 어머니도 저축한 것이 거의 없었고 크리스의 파트너가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큰 액수. 나는 속았습니다. 나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세요. 우리는 지금 사라의 신용카드 대금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 빚을 탕감할 방법이 필요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사람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상대방을 대표하는 내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이 있다면 집을 팔고 수익금을 상환 및 보상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윤 양이 제안한 다음 미라 염에게 상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을 듣고 크리스와 그의 어머니는 어깨가 처진 채 떠났고 나중에 재윤 양에게 연락하여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겠다고 말하고 예상했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내가 겪은 시련을 생각하면 크리스가 낭비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 이 상환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사해야 할 신용카드 청구서만으로 그들을 풀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 고통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나도 그들에게 서명하게 했다. 나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 그들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편안한 아파트에서 혼자 참 다행이다. 크리스와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집을 팔아 빚을 갚았다는 이야기에 크게 웃었다. 그들은 한 아파트에 방을 빌렸다고 한다. 근처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를 지나갔습니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고 페인트가 벗겨진 채 적어도 5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의 월급과 교훈을 배우기는커녕 어머니의 연금으로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크리스는 동기가 더욱 약해지고 결국 해고된 후 다른 직업을 찾지 못한 채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크리스를 돌보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어떻게 지불할지 고민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심각한 허리 문제로 침대에 눕게 되었고 치매가 진행되어 혼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값싼 시설에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의 친척에게서 전화가 왔거나 없이 그들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나에게 그들을 위해 크리스와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내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친척은 내 대답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와 이혼한 후 평생을 함께 보낼 파트너와 살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퇴근 가능한 사무실에서 전 시어머니가 늙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늙어가셨고 필요하다면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새 직장에서 1살 어린 현재 남편을 만났습니다. 나보다 그는 믿음직하다. 크리스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전 남편과 함께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다는 것이다.